자, 그런데 인효한 혁신위원장의 1호 키워드가 이제 혁신안의 키워드가 이제 통합이었는데 이준석 대표하고의 만남이 지금 성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만났고, 근데 부산까지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중에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인효한 혁신위원장은 뭐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껄껄 웃었다고 해요. 그런데 인 위원장은 아직도 마음이 많이 상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만나겠다는 뜻을 접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어찌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인데 박원석 의원님, 예. 인효한 위원장이 생각보다 좀 끈질기지 않나요? 저는 좀 치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빗대 보죠. 그 집단 폭력이 있었어요. 예. 학교에서 집단 폭력이 있었다고 치죠. 근데 그 가해자들은 누구도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학생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피해자한테 아이고 당신은 마음이 많이 다친 것 같아. 상처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또 우리가 한 학교를 다니니까 이 학교를 생각해서 잘 지내야지. 그걸 전형적인 2차 가해라 그러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해자들에게는 입도 뻥끗 안 해요. 가해자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자, 그러니까 인효한 위원장이 아무리 사람 좋은 얼굴로 사람 좋은 태도로 다가선다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형태의 가해다라고 받아들이고 일종의 공세다 나를 향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그런 불쾌감을 표현했다. 사전에 초대받은 자리도 아니고 양해를 구한 자리도 아니고 물론 뭐 영어로 얘기한 게 적절했느냐 적절치 않느냐 그 이제 이른바 태도에 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게 본질적인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저는 그 사면이라는 것도 참 말도 적절치 않은데 당사자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준석이 원하는 문제 해결 방식은 그렇게 그 체리따봉 보내고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 그래서 몰매나 가지고 쫓아내는 상황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라. 네. 그리고 정당한 이준석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해라. 라는 건데 그게 아니고 아이고 당신은 상처 많이 받았어. 당신이 선배니까 정신 좀 가르쳐줘. 라고 전학 온 전학생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접근 방법 전체 자체가 틀렸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아니고 일종의 통합 공세를 하는 거다. 이준석을 향해서.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저렇게 이준석의 신당 명분을 뺏고 발목을 잡아가지고 노원에 공천을 주자. 어차피 노원에서 되지도 않을 텐데. 이런 얘기들은 뒤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인효한 위원장을 제외한 사람들이. 그걸 빤히 아는데 당사자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용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날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이제 토크 콘서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환자라서 인효한 위원장이 나를 찾아온 건가?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다. 정국 교수님, 네. 이 진짜 환자를 누구를 칭해서 한 걸까요? 서울에 있다고 하면 이제 뭐 윤핵관도 될 수 있고 지도부. 근데 제 생각에는 뭐 대통령을 뭐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직접 거론하기가 뭐 하니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은 대통령이다.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뭔가 메시지를 갖고 와서 나한테 전해라라는 건데 당신 빈손으로 와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정말 저는 그 광경이 웃겼어요. 그 젊은 대학생들 상대로 토크쇼를 하고 있는데 인효한 위원장이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맨 앞줄에 떡하니 네. 앉아가지고 있고 또 이준석 전 대표는 인효한 위원장을 향해서만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정치쇼에 둘러리는 젊은 대학생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정도인데 어쨌든 뭐 그 메시지가 중요하니까 왜 인효한 위원장은 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메시지가 이준석 전 대표는 없다고 봤는데 저는 또 메시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인효한 위원장 만나고 나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날카롭게 각을 세우던 사람이 조용해진 걸 보면 인효한 위원장이 나도 이준석을 설득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이준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도 굉장히 귀추가 주목돼요. 아까 우리
이민찬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쓰는 대통령이나 윤핵관이 나한테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나의 정치적 활로를 터준다면 나 신당 안 만들 수도 이렇게 생각도 되고 이거 저 창당 과정까지는 다 그 과정이고 나는 창당한다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는데 저는 5.1대 4.9로 창당을 한다고 보고 있는데 안 한다면 제가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정치사에서 권력자 현 대통령하고 집권 초기의 현 대통령하고 맞짱을 뜬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은데 방법론에서 보면 여전히 좀 정말 속된 말로 아리까리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비명계하고도 만나고 있다. 예. 그다음에 뭐 진보 쪽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다. 이 이준석의 표준 사람들 지지한 사람들은 개혁적 보수거든요. 중도 보수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벙찌게 보이는 뭐 비명계 만난다, 진보당 사람들 만난다 이런 얘기 속에서 뭔가 헤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12월 달 말에 어떤 그 결정을 할지 매우 기초가 주목됩니다. 네, 이거와 관련해서 두 개 댓글이 있는데요. 우리 박원석 의원님 예.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야말로 그만 질척거려라 이런 글이 있고요. 반대로 이준석을 좋아했었는데 인성부터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 부위원장님,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 동병상련일지 모르겠지만 뭐 비명계 인사도 만나고 있다. 이런 것도 참 무슨 의미인지. 지금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으로 분명히 깃발을 들었고 갈수록 지금 농도가 짙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 양동작전으로 봐야 돼요. 하나는 진짜 탈당을 위한 준비가 있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을 압박을 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좀 얻겠다라는 이제 그런 양동작전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준석은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 명분 빼앗기 전쟁입니다. 네.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준석의 신당 창당을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탈당할 수 없도록 명분을 다 뺏어버려야 돼요. 탈당 명분을. 그래서 첫 번째 내놓은 것이 대사면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준석 중징계 1년 6개월 이걸 지금 풀어줬잖아요. 그런데도 탈당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준석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어도 힘이 없게.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부산을 방문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진정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할 그런 생각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을 하고 포용을 위한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되는데 전혀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다들 볼 때 야,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도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한단 말이야. 그럼 나쁜 놈이야. 라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 미스터 린턴. 지금 이 미스터 린턴이라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선전포고예요. 당신은 뭐냐? 당신은 외국인 아니냐?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당신하고 마음을 열고 얘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 영어로 얘기한 것도 이제 결국은 이제 그런 메시지예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탈당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명분이 전혀 없는 경우는 탈당을 못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원하는 권력 지분을 준다면 제가 볼 때 탈당 안 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정치적 지분을 주거나 그렇지 않고 확실하게 명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결국은 탈당을 감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탈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인 위원장이 이제 친윤 핵심 지도부에게 험지 출마, 불출마 권고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행보에 변수가 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를 보면 당 내에서 재기를 모색하는 것보다는 정말 신당 창당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내년 총선이 또 진영 간 대결이 극에 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글쎄 그것도 승산이 있는 건가?
이민찬 부대는 어떻게 봐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사건 사고를 보잖아요. 그럼 초반에는 피해자의 말에 주목을 하잖아요. 예. 그럼 피해가 되게 큰 것 같고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수사를 좀 더 진행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그 가해자라고 여겨졌던 분들이 과거에 또 피해를 당했던 적도 있고 쌍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의 말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 서로 감정이 많이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감정 싸움이 되고 그럴 때는 법적으로는 누군가가 중재를 해야 돼요. 뭐 법원에 가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정치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는 누가 중재를 해야 될까? 중재하는 사람 역할을 잘해야 된다. 뭐 저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다는 비유를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의 행보가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어느 정도 진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천하람 당협위원장에게 우선 혁신위원을 제안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함께 경선을 뛰었던 김영태 전 최고위원에게도 혁신위에 들어와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은 기존 주류의 말이 아니라 다른 기존에 반발했던 비판을 많이 해왔던 사람들의 목소리도 녹여내서 이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 연장선에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준석 대표랑 조율이 잘 됐으면 이 상황까지 가지도 않았겠죠. 조율이 안 되니까 찾아간 건데 불쑥 찾아간 거는 뭐 비판할 수 있는 대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까지 안 했으면 그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거라고 이뇨한 위원장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갔네 안 갔네 그거 진정성이 없네 조율이 안 됐네 이런 비판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보고요. 그 진정성은 인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국민의힘과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고 저는 봐요. 그 향후 이준석 대표 전 대표가 진짜 신당을 창당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 쇄신하고 혁신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대통령이 민생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국민의 사랑을 받으면 또한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민주당 역시 어떻게 쇄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비명계를 끌어안을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여기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더 꾸준히 이준석 대표에게 다가갈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될 텐데 정치에서요. 이준석 대표가 제시한 한 달 반은 엄청 긴 시간입니다. 많은 변수가 있을 겁니다.